이란 남서부 시라즈의 어느 뒷골목 낡은 벽돌 아치 아래로 새벽바람이 지나가면 짐꾼 하나가 둘둘만 카펫을 돌바닥 위에 툭 내려놓는다. 그 둔탁한 소리가 벽돌 천장 아래 낮게 울려 퍼지고 이내 상인들이 나무 셔터를 하나씩 밀어 올린다. 천장에 뚫린 책 광창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 하루의 장이 서서히 깨어난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은가? 제국이 몇 번이나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대체 무엇이 이 어두운 회랑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까지 지켜온 것일까? 이란 경제의 숨은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란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 중에서도 가장 고유한 모습은 지금 어디에 남아있을까? 그리고 한때 상인들이 정부의 권력에 맞설 만큼 강했다는 이야기,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을까? 그 모든 답은 이란 곳곳에 숨어있는 바잘 속에 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많은 제국이 일어섰다가 쓰러졌지만 이 바자르들만은 그대로 남아 지금도 이란의 경제와 문화가 흐르는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산길이 막혔을 때 실크로드의 중심을 지켜낸 것도 이 바자르였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란의 손기술들, 그러니까 화려한 타브리즈 카펫과 섬세한 은세공, 붉게 빛나는 사프란 시로라기,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장미향까지 이 모든 것을 품어 지켜온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바자르가 지켜온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고자 했던 이란 사람들의 존엄과 아름다움이었다. 때로는 시장의 문을 닫고 거래를 멈추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 바자르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 한다. 이란 곳곳에 숨은 바자르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과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들여다보자. 해가 뜨기 전 이란 북서부의 도시타브리즈, 짐꾼이 둘둘만 카펫을 돌바닥에 내려놓자 그 울림이 벽돌 볼트 천장 아래로 퍼져나간다. 상점 주인들이 나무 셔터를 밀어 올리고 지붕에 난 구멍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사이 일꾼들은 분주히 하루를 준비한다. 타브리즈는 수백 년간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으로 기능해온 곳이다. 유네스코는 이곳의 상점과 안뜰, 학교들이 지금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 상업적 체계 안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모사페리의 안으로 들어서면 어느 상인이 손으로 짠 카펫을 천천히 펼쳐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옆에서는 수선공이 다른 카펫 가장자리를 손질하고 있다. 구매자는 양털을 손으로 눌러보고 뒷면을 확인한 뒤 이 카펫이 어느 공방에서 만들어졌는지 묻는다. 상인은 망설임 없이 답한다. 이곳에서는 신용 하나가 모든 거래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나이든 장인은 견습생에게 매듭 하나를 다시 짜는 법을 가르치고, 짐꾼은 카펫을 접어 끈으로 묶은 뒤 좁은 통로를 지나간다. 이런 일꾼들에게 손님의 시선이 머무는 일은 드물지만 사실 이들이야말로 이 바자르의 진짜 심장이다. 그렇다면 이 바자르를 한때 이곳을 다스렸던 어느 정부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협력에 있었다. 상인들과 시 당국 그리고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복합 단지 전체에 걸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이끌었다. 지역 공동체는 오랜 세월에 걸친 복원 사업을 지지했고, 그 결과 상업 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 이 협력의 성과는 훗날 아가칸 건축상을 수상하는 것으로도 인정받았다. 저녁에 되면 햇살이 바닥까지 낮게 들이우고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문을 닫는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자리 청소하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번엔 서쪽으로 이란 북서부 잔잔으로 향한다. 해가 뜨기도 전에 대장장이들이 벌써 뜨거운 강철을 두드리고 있다. 그을린 작업대 위로 불꽃이 튀어오르고 구리 두드리는 소리가 벽돌 볼트 아래로 낮게 울린다. 잔잔 바자르는 도시의 좁은 골목과 카라반사라이 그리고 먹거리 노점들을 따라 길게 이어진다. 이곳 대장장이들은 잔잔이라는 도시 자체를 상징하게 된 유명한 칼 제작 기술을 지금도 지켜내고 있다. 칼 한 자루 한 자루가 실용적인 기술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의 정체성이다.
한 대장장이가 강철 조각을 표면이 주황빛으로 달아오를 때까지 달군다. 동료는 그 조각을 단단히 붙잡고 그는 망치질의 강약을 조절해 나간다. 매번 내리치는 망치질마다 강철은 좁아지고 길어지며 칼날의 모양을 갖춰간다. 그는 오직 쇠의 색깔만으로 온도를 읽어낸다. 어느 손님은 낡은 칼 한 자루를 가져와 달아버린 손잡이를 되살려 달라고 부탁한다. 장인은 나를 시키고 갈아내기 전 먼저 그 균형을 꼼꼼히 확인한다. 골목 건너편에서는 세공사들이 은을 가느다란 실처럼 뽑아내고 있다. 한 가닥 한 가닥을 구부리고 촘촘한 무늬로 배열한 뒤 이음새 하나하나를 손으로 직접 땜질한다. 나무 위에 부딪히는 금속 도구 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세계공예협회는 잔잔을 은실공예의 도시로 공식 인정했다. 이 기술들은 모두 동료 간에 그리고 손님과 견습생 사이의 신뢰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여기서는 견습생들이 나이든 스승의 손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낮이 되면 지붕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막 완성된 은쟁반 위에 내려앉고 작업대 옆에는 고우는 부스러기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벽돌 볼트로 뒤덮인 좁은 골목을 지나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로 향한다. 이곳은 타브리즈보다 걸음이 빠르고 잔잔보다 훨씬 소란스럽다. 유리병 속에서 붉은 사프란 시로라기가 은은히 빛나고 장미꽃잎 향기가 좁은 통로에 은은히 퍼지며 카다몬 향이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수레마다 따라붙는다.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는 이란 수도의 역사적 심장부에 자리한 거대한 지붕형 시장이다. 10km가 넘는 통로를 따라 품목별로 나뉜 상점들이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 모스크와 카라반사라이 식당과 은행들이 함께 자리한다.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이 바자르는 오랫동안 테헤란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만들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강력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사프란은 이곳을 대표하는 첫 번째 상징이다. 그것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다. 붉은 황금 페르시아 땅이 빚어낸 본질 그 자체다. 뜨거운 태양 아래를 견뎌내야만 비로소 그 고운 향기를 품게 되는 것이다. 사프란 상인이 상자 2개를 열어 손님에게 내민다. 손님은 색깔과 향 그리고 건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인은 몇 가닥의 사프란을 조심스레 저울에 올린다. 근처 아타리에서는 주인이 오래된 서랍을 새우르륵 열어 보인다. 뿌리와 씨앗, 말린 꽃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전통 약재상 아타리는 그랜드 바자르에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고유한 문화적 풍경이다. 그런데 이 테헤란 바자르가 정치적 기억까지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서기 1905년 당국은 가격 분쟁 끝에 설탕 상인들을 매질했고 그 처벌은 훗날 더 큰 규모의 이번 혁명 시위로 번지는 도화선이 되었다. 상인들은 한때 이 통로들을 스스로 걸어 잠그면서까지 정부에 맞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고 결국 그들은 뜻을 이루어냈다. 오늘날 이 시장은 다시 문을 열어 테헤란의 전형적인 전통 상업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엔 카시안의 바자르 벽돌 볼트 아래에서 한 상인이 투명한 병 하나를 연다. 그 향기가 근처 카페 상점까지 은은히 퍼져나간다. 또 한 번의 수확이 만들어낸 향기가 장미수 한 병에 담겨 이 시장에 도착한 것이다. 카샨 바자르는 오래전부터 이란 중부 지역을 이어주는 상업 거점이었으며 지금도 상점과 안뜰, 손님을 위한 숙소들을 하나로 엮어내고 있다. 아민 알돌레 티메체가 이 바자르 내부에서 가장 활기찬 중심을 이루고 걸러진 햇살이 판매대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는 가운데 상인들은 높은 돔 천장 아래서 목소리를 나눈다. 장미수, 이 바자르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은 카샨 남쪽의 농촌 마을들과 이 시장을 하나로 이어준다. 하지만 카샨 시장의 이 독특한 장미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남쪽으로 9마일을 더 가야 한다. 그곳 건조한 산악지대인 감사르에서는 재배 농민들이 다마스크 장미를 기르고 있다. 가족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밭으로 나선다. 공기가 아직 서늘할 때 꽃을 따야 하기 때문이다. 바구니는 금세 가득 차고 아이들은 그보다 작은 짐을 지고 집으로 향한다. 전통 증류업자들은 갓 딴 꽃잎을 물과 함께 커다란 구리솥 안에 넣는다. 일꾼들은 뚜껑을 단단히 봉하고 아래에서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금속과는 증기를 냉각 용기 쪽으로 흘려보낸다. 한낮이 되면 한 일꾼이 병 하나를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비추어본다.
그 액체는 맑고 투명하다. 그의 뒤로 구리솥에서는 여전히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감사르에서 만들어지는 이 장미수는 그 품질이 워낙 뛰어나 메카의 카바 신전을 싣고 향기를 입히는 데도 쓰인다고 한다. 그리고 카샨 바자르는 이 감사르의 장미수를 산 넘어 먼 곳까지 실어 나른다. 몇 주간의 정성스러운 노동이 향기가 되고 삶의 방편이 되며 세대를 넘어 함께 나누는 기억이 된다. 새벽이 오기 전 마차 한 대가 카샨을 떠난다. 길은 서서히 산을 오르고 산 너머에는 시라즈가 기다리고 있다. 바킬 부자르가 벽돌 폴트 아래 여행자들을 맞이한다. 이 상업 중심지는 18세기 카림칸 잔드의 명으로 세워졌다. 통로를 지나면 바킬 바차르 옆에 카자르 시대 안뜰 세라의 모시르가 펼쳐진다. 햇살이 중앙 연못까지 닿고 오렌지 나무들이 주변 벽돌벽의 딱딱함을 부드럽게 감싼다. 이곳에서는 나무와 뼈, 금속을 정교하게 짜맞추는 카탐카리 상감 공예를 만날 수 있다. 시라즈의 공방들은 이 얇은 조각들을 상자와 액자, 악기에 붙여낸다. 규모가 큰 공방들은 가구까지 장식한다. 안뜰 뒤편 어느 공방 안으로 들어서면 작업 때마다 고운 먼지가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인과 그의 견습생은 얇은 합판과 구리, 낙타뼈로 만든 가느다란 조각들을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다각형 기둥 다발로 엮어낸다. 그런 다음 그것을 종기처럼 얇게 잘라 나무 상자나 악기 위에 붙인다. 손톱만 한 카탐나무 한 조각 안에도 수백 개의 작은 조각들이 들어있다. 그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의 한없는 인내와 완벽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다. 상인은 완성된 제품을 들고 바자르 쪽으로 걸어간다. 사람의 손을 거쳐 공예는 비로소 상업이 된다. 오후가 저물어 갈 무렵 장인과 견습생은 완성된 상자 곁에서 공구 서랍을 닫는다. 저문은 해가 안뜰 위로 황금빛을 들이운다. 내일이면 또 다른 교대조가 시작되고 그들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독특한 수공예품이 태어날 것이다. 이란 시장 뒤에 자리한 아주 오래된 교역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시 페르세폴리스로 돌아가야 한다. 다라이우스 1세가 기원전 518년 무렵 세운 이곳에서는 훗날 바자르의 골목을 채울 물건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 대체 어떤 것들이 이 길을 오갔을까? 여러 사절단이 직무를 가져왔고 또 다른 이들은 말과 낙타를 이끌고 왔으며 금속 그릇들은 궁전까지 전해졌다. 아파다나 계단에는 이 행렬들이 새겨진 채로 남아있다. 각 사절단은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남자들은 자기 지역의 산물을 들고 왕궁으로 향한다. 교역과 외교는 같은 길을 따라 함께 움직였던 것이다. 새겨진 조공 행렬만이 전부가 아니다. 점토판들은 이 체계가 일상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보여준다. 관리들은 곡물과 포도주, 가축을 기록했고 인장은 물품 배달의 진위를 증명했으며 문서로 남긴 명령은 페르세폴리스와 주변 정착지를 잇는 여러 경로를 따라 물자를 지시했다. 이 기록들은 제국의 교역이 먼 길만큼이나 꼼꼼한 회계 위에서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람이 텅 빈 계단을 스치고 햇살은 조각된 행렬 위로 천천히 자리를 옮겨간다. 페르세폴리스는 이란 시장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 자체를 넓혀준다. 이곳은 오늘날의 바자르들 뒤에 자리한 그보다 훨씬 오래된 교역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길이 약 560m, 폭 약 160m, 면적은 거의 89,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낙쇠 자한 광장이 이스파한의 중심을 압도하듯 자리하고 있다. 17세기 초 서기 1588년부터 1629년까지 통치한 샤 아바스 1세가 이 광장을 조성했다. 2층으로 이어진 회랑이 탁 트인 광장을 둘러싸고 서쪽 끝에는 알리카프 궁전이 솟아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모스크들이 지키고 있다. 한때 이곳은 궁정 의식으로 가득 찼고 폴로 선수들은 왕실 관객들 앞에서 경기장을 가로질렀으며 상인들은 주변 회랑 아래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 권력과 신앙 사이에서 일상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던 것이다. 장인들은 문과 돔을 온통 채색 타일로 뒤덮었고 그들의 손은 그 거대한 표면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배치했다.
자세히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불규칙함들이 이 화려한 왕실 설계 뒤에 숨은 실제 제작자들의 손길을 드러낸다. 오늘날에도 가족들은 중앙 연못 옆을 거닐고 정원사들은 주변의 나무를 정성껏 다듬으며 동시에 상인들은 회랑을 열고 물건을 진열한다. 바로 이 점이, 이 광장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여정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는 사파비 왕조가 정치와 신앙과 상업을 하나의 공간 안에 얼마나 촘촘히 엮어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카이사리의 시장은 왕실 광장 옆에서 문을 열었지만 여기 야즈드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칸 바자르는 흙벽 뒤편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골목은 훨씬 좁고 거래도 훨씬 나직하게 오간다. 칸 바자르는 야즈드의 오래된 상업 연결망에 속한 곳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이곳에서 일상용품을 사들인다. 시장은 야즈드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들을 가로질러 집과 저수시설, 공방들을 잇는 좁은 골목을 따라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사막에서 어떻게 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영리하고 효율적인 건축에 있다. 두꺼운 흙벽이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볼터형 지붕과 덮인 통로는 사람들을 사막의 열기로부터 지켜준다. 테르마, 그러니까 실과 비단을 함께 짜서 만드는 이 전통 직물은 야즈드가 가장 아끼는 유산 중 하나다. 장인들은 종종 이 천에 우아한 격자무늬를 채워 넣는다. 이 옷감은 평상복은 물론 가족 행사나 정성스레 준비하는 가정 의례에도 쓰인다. 배틀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직조콩이 나무 페달을 밟으며 두 손으로 촘촘히 엮인 수백 가닥의 실을 이끌어간다. 조금씩 화사한 천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바깥 세상에서 야즈드는 흙빛 벽들로 둘러싸인 절제된 도시지만 베르제르 안으로 들어서면 한 장의 테르마 천이 순식간에 짙은 붉은빛과 따스한 금빛 그리고 깊은 초록빛을 펼쳐 보인다. 칸바자르에서 상거래는 사막 생활 특유의 느린 리듬을 그대로 따른다.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라기보다 세대를 이어 지역 가족들을 지탱해 온 기술과 관계를 지켜내는 곳에 더 가깝다. 이제 잠시 분주한 시장을 벗어나 일한 사람들의 영적인 삶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한다. 다시 교역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 나시르 알물크는 조금 더 고요한 시간을 내어준다. 이 카자르 시대 모스크는 19세기에 문을 열었다. 시라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였던 카밤 가문의 귀족 미르자 하산알리 나시르 알물크가 이곳을 수도로 명했다. 장인들은 새규리와 분홍빛 타일로 그 내부를 온통 뒤덮었고 그 꽃문의 장식은 이스파한의 짙은 코발트빛 표면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바깥에서는 수레들이 시라이주의 거리를 오가며 분주하지만 이 안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저절로 목소리를 낮추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긴다. 관리인은 카펫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문을 하나하나 살핀다. 어떤 이들은 창밖에 조용한 자리를 골라 기도를 올린다. 나시르 알물크가 일한 사람들에게 건네는 것은 아름다움 그 이상이다. 이곳은 예배하는 이들에게 잠시 걸음을 늦추고 생각을 가다듬으며 신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준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은 많은 이들에게 신앙이 평범한 일상 속에도 고요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움이 신앙심을 더 깊게 하고 힘겨운 시절 속의 평온을 건네며 세대를 멜로니스 희망을 새롭게 한다. 마지막 한 줄기 붉은 빛이 텅 빈 카펫 위를 가로지르고 먼지 알갱이들이 그 빛 속을 지나가며 방 안은 다시 고요해진다. 나시르 알물크의 그 채색된 고요함을 뒤로하고 여정은 다시 동쪽 케르만으로 향한다. 망치질 소리가 다시 돌아온다. 구리가 구리를 두드리고 케르만의 그랜드 바자르가 곧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사파비 왕조 시대 총독 간지 알리칸이 어느 공공광장을 중심으로 이 시민 복합 단지를 세웠다. 지붕이 덮인 바자르 골목들이 탁 트인 안뜰을 가로지르고 주변 건물들은 목욕과 기도, 숙박의 기능을 각각 담당했다. 상인들은 이런 공동의 시설들 곁에서 함께 일했다. 어떻게 하나의 광장이 상업과 일상의 돌봄을 함께 이어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간즈 알리 칸이 처음부터 온전한 시민 복합 단지로 설계되었다는 데 있다.
주민들은 목욕탕을 찾을 수 있었고 여행자들은 인근에서 쉴 수 있었으며 상인들은 손쉽게 자신의 가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광장은 교역을 일상의 필요와 떼어놓는 대신 하나의 보호된 공간 안에 함께 담아냈다. 케르만의 장인들은 두드려 만든 구리 그릇들을 제작한다. 그들의 공방은 그릇과 쟁반, 조리용 냄비를 만들어내고 이는 가정에서 매일같이 사용되며 바자르 상점에서 완제품으로 팔려 나간다. 어느 공방 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구리 세공사가 붉게 달아오른 판을 모루 위에 올려놓는다. 그의 망치가 쉼 없이 내리치고 금속은 조금씩 곡선을 그려간다. 어두운 벽은 그 망치 소리를 골목 곳곳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 사이 짐꾼들은 물건을 싸들고 광장을 가로지르고 상점 주인들은 이웃한 좌판 너머로 서로 인사를 건넨다. 다른 바자르들이 붐비는 골목 속에서 교역을 지켜왔다면 케르만은 거기에 공동의 돌봄과 수리,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것을 더했다.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이 유산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살아있게 만든다. 그런데 이란의 바자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전 그 바자르들을 떠받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상일과 짐을 진 짐승들 그리고 얼어붙은 밤들, 야므 카라반사라이는 그 험한 길을 계속 이어지게 한 존재였다. 야메우 카라반사라이는 테헤란에서 약 54km 떨어진 미안두 앞 근처에 자리하며 사파비 왕조 시대에 세워져 훗날 카자르 시대에 다시 보수되었고 이란 북서부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카라반사라이로 성장했다. 카라반들은 오직 한 개의 경비 초소를 거쳐야만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고 4개의 아치형 호리 안뜰을 마주하고 있었다. 저장고들은 눈과 도둑,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부터 직물과 금속 제품, 식량과 그 밖의 화물을 지켜냈다. 상인들은 주변 방에서 잠을 청했고 짐승들은 그 뒤편 마구간에서 쉬었다. 주인들은 방 안에서 소박한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은신처와 안전, 저장과 소통을 한자리에 모아둠으로써 야므는 카라반들이 위험한 산길을 건너면서도 상업의 사슬을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야므는 하나의 어려운 질문을 남긴다. 복원이 유적을 지켜내면서도 동시에 그 역사적 증거를 흐려버릴 수도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유네스코가 페르시아 카라반사라이 목록에서 야므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심사자들은 현대적인 손질과 그로 인해 낮아진 진정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결정은 야므에서 보존 작업을 했던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보존이란 세심함과 절제 그리고 정직한 기록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야므는 예전 여행자들에게 온기와 안전 그리고 함께 나눈 지혜를 건네주었다. 오늘날 이곳은 붐비는 모든 바자르 뒤편에 감춰진 인간의 관계의 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교역은 상품이 판매대에 놓이기 훨씬 전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집트 동전이 이곳에서 발견되었고 중국 도자기가 대륙을 건너 이곳까지 왔으며 신석기 시대의 흔적이 땅 아래 잠들어 있다. 이곳은 오늘날의 테헤란 남쪽 체슈메 알리 샘 곁에 자리한 역사적인 실크로드 요새 레이다.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이 물줄기 곁에 터를 잡았고 물이 넉넉한 이 평원을 따라 공동체는 점차 넓어져 갔다. 샘물이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다. 레이는 2개의 주요 교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했다. 하나는 이라크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길이었다. 언덕 위 성체가 도시를 지키고 그 아래로 도시가 넓게 펼쳐졌으며 시장은 주민들과 지나가는 상인들 모두를 위해 열려 있었다. 셀주크 시대에 이르러 레이는 정치와 상업의 주요 중심지로 성장했고 이곳의 바자르에서는 수입품들이 거래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그릇 한 점, 이집트의 동전 하나가 어떻게 레이의 상인들 손에까지 닿을 수 있었을까? 상인들은 항구와 도로 그리고 카라반사라이를 거쳐 그것들을 옮겼다. 또 다른 경로들은 이집트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온 동전들을 이곳으로 실어 날랐다. 고고학은 그 먼 거리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증명해준다. 이제 언덕을 따라 체슈메 알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보자. 이곳은 깊은 역사를 품은 장소다. 이 지역 사람들은 한때 이 광물 성분이 풍부한 웅덩이에서 카펫을 씻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색이 더 선명하게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이 샘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웅덩이는 한동안 말라붙은 채로 있고 전문가들은 막힌 물길과 줄어드는 지하수를 그 원인으로 살펴보고 있다.
낡은 성벽 아래 텅 빈 웅덩이 위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갈 때 저 멀리 테헤란이 떠오르듯 솟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둥근 벽 하나가 사막 한가운데 솟아있다. 5개의 둥근 탑이 바람을 마주하고 문 하나가 흙벽으로 이루어진 그 원안의 틈을 낸다. 안으로 들어서면 바람은 한결 잦아든다. 제인 오딘은 야주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서 있고 사파비 왕조의 건축가들이 이곳을 케르만으로 향하는 길목에 세웠다. 이곳은 이란에 단 2곳만 남아있는 원형 카라반사라이 중 하나다. 야무 카라반사라이와 마찬가지로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물과 음식 그리고 지켜지는 은신처를 찾았다. 카라반들은 이렇게 외딴 생산지와 도시의 구매자들을 하나로 이어주었다. 입구를 지나서면 안뜰이 사막의 풍경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12면으로 이루어진 안뜰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손님방들은 이 공유된 중심을 향해 문을 연다. 이 원형 구조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사막의 모래폭풍에 최대한의 저항력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없애 경비병들이 멀리서도 침입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끊김없이 이어지는 이 벽은 위험한 여정 속에서 사람과 짐승 그리고 상품을 함께 지켜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이 폐쇄된 안뜰과 그 너머 드넓은 고원 사이에 서볼 수 있다. 붐비는 바자르가 상품과 흥정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이란을 보여준다면 제인 오딘은 그 모든 활동 뒤에 감춰진 보호의 손길을 보여준다. 이곳은 낯선 이들에게 하룻밤의 안전한 동행을 내어주었다. 이란의 상업은 사람들이 먼저 그 여정을 서로 돌보아 주었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곳은 마슈하드 이맘 레자 거리 곁에 자리하고 이맘 레자 성지와도 가까운 레자 바자르다. 이란에서의 마지막 시장이며 순례자들은 대개 기도를 마친 뒤 이곳을 찾는다. 레자 바자르는 서기 1976년 이맘 레자 거리 곁 성지 인근에 문을 열었다. 6개의 구역이 지붕으로 덮인 2개 층에 걸쳐 이어지고 아래층에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으며 위층에서는 작은 공방들이 운영된다. 이란의 오래된 바자르들과 달리 레자 바자르는 현대적인 순례 도시의 필요를 채워준다. 가족들은 기도를 마친 뒤 이곳을 찾아 선물을 고른다. 마슈아드의 장인들은 니시아푸르잔 터키석을 다듬고 보석을 수선하며 반지를 만들어낸다. 위층 공방들은 원석을 손에 지닐 수 있는 기념품으로 바꾸어낸다. 어느 장인이 푸른 돌 하나를 조심스레 고정한다. 그의 연마 바퀴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는 가장자리를 다듬고 표면을 확인한 뒤 그 돌을 은 세팅에 끼워 맞춘다. 견습생은 옆 작업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스승은 완성된 반지를 그에게 건네고 가르침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져 간다. 아래층에서는 유리 진열장 안에서 사프란이 은은히 빛나고 근처 쟁반 위에서는 매자나무 열매가 짙은 색을 드러내며 사탕 결정들이 상점의 조명을 받아 반짝인다. 어느 상인이 오래도록 이곳을 찾아온 한 가족을 위해 상자 하나를 열어 보인다. 늦은 저녁이 되면 이 통로도 서서히 사람들을 흘려보내고 셔터들이 하나씩 내려온다. 보석 세공사는 손에 묻은 푸른 가루를 닦아내고 바깥으로는 성지의 불빛이 여전히 은은하게 남아있다. 레자 바자르는 마슈아드에 오래도록 이어질 문화적 가치를 남긴다. 이곳은 순례를 교류와 공예 그리고 기억으로 바꾸어낸다. 바자르를 따라온 이 여정도 이제 끝을 향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만큼은 계속 이어진다. 이란의 바자르들을 거쳐온 이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린다. 우리는 여전히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기억을 품은 채 일하는 공간들 속을 지나왔고 낯선 사람들이 소박한 신뢰와 배려의 몸짓만으로 서로 마주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 좁은 통로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안에 깃들었던 오미만큼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는다. 어쩌면 그래서 이곳을 떠나는 발걸음이 이토록 무거운 것인지도 모른다. 문득 궁금해진다. 언젠가 이런 오래된 시장 골목을 걸어본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어떤 냄새와 소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나온 이 좁은 골목들 속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오래 남을지. Jag har som så av Isaac about Simon Kubran Miambilir Mat Friend to Friend and Anfanen I always wanted to dig into the Amamorfer